축하드리세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댓글창을 보면서 저는 속보도 요새는 댓글이 제일 빠르고요. 네. 그리고 댓글에 올라와 있는 어떤 제목성. 맞아요. 네. 제가 댓글보다 요거 제목해야겠다. 네. 이런 진짜 정말 대한민국 댓글로 만들어지는 집단지성의 파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그런가? 궁금하네요. 예. 자,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7차 변론기일 있었습니다. 또 기대가 돼요. 8차 때는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예, 하나하나 저희가 좀 오늘 뜯어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도대체가 계엄을 한 거냐. 네. 예, 그거에 대한 일종의 저는 신세한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야당이 계속 끊임없이 정권 파괴를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계엄 안 하고는 도무지 안 되겠어서 계엄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이야 연설을 하러 갔는데 박수 한 번을 안 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장면 화면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박수 한 번을 안 쳐.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윤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 이야, 정말. 박수를 쳤으면 계엄을 안 했겠네. 정말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대통령이 아니고 본인 임금님으로 착각한 게 아닌지 굉장히 생각이 들었고 역대 시정 연설을 보면 어느 대통령도 환대받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여야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긴장과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거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정 원하시면 국민의힘과 함께 올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네. 어제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면 국민의힘 데리고 북한으로 가라. 라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논평을 냈던데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말 보고 딱 생각났던 게 홍장원 전 1차장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체표조 명단을 받아 쓰다가 아득해져 가지고는 결국은 쓰지 않고 이제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난 나라가 평양이고 북한 보위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 말에 그대로 직격해서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섭섭하다. 세상에 나한테 박수 한 번 안 칠 수 있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총 들고 국회를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계엄을 하는 게 그런 나라가 북한, 평양 보위부.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참 옹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니네가 이럴 수 있어? 불쾌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오늘 아침 박은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4년 전에 징계 때도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홍장원 1차장 출석했을 때도 홍장원 차장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데 딱 딴 데를 보잖아요. 반듯하게 인사했었죠. 그러니까 삐져서 계엄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나쁘면 계엄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권총을 찬 5세 아이 이유를 했었는데 딱 우리 꼬맹이들 나 안 해. 안 먹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엄마한테 화나면 그 애기 키워보면 그렇죠.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얼마나 독불장군식으로 되어 왔는가라는 것들을 현재 증언대에서 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자꾸 이제 황당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물론 본인은 시간의 축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은 자꾸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계엄 사유를 댈 때 그 근자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면 좋을 텐데 꼭 보면 1년 전 얘기, 2년 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에서 점검을 한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2023년이에요. 네. 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로부터 1년 뒤에 계엄을 했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댄다라는 게 예. 계속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 같다. 시정 연설도 보면은 작년에 예산안 가지고는 안 했어요. 그럼 언제적이냐? 그 전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계엄 사유를 댈 때 원거리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빈약하다는 근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 번도 교정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어떤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전 참 많이 드는데요.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 앞에서 박수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고 공중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지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헌재 앞에서 역사의 기록이 되는 그 공간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다라는 감각과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남들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말 교정받아보지 못한 아주 검사스러운 면모를 또 우리가 봤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을의 위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갑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남들이 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제 공동체를 그렇죠.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휴. 어떻게 내가 참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말이야 내가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맹비난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하러 올 때. 그래도 그냥 들어갔어요. 안 쳐다봤어요. 그때는 비난의 화살이 뭐였냐면 어떻게 유가족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이게 비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박수 안 쳤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야 이게 대통령식이나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대통령 뽑았다는 거야? 이렇게 옹졸한 사람을 아니 그러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는 네. 그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이 빠른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윤석열의 어명과 어긋난 얘기를 과연 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레이저 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예. 진짜 정확한 얘기인데 아무 말도 못하게 했을 것 같다. 나한테 뭐 요만큼이라도 기분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다 전부 아첨하고 아부하고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고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데 설마 뭐 국무회의 끝날 때마다 박수 친 거 아니겠죠? 시작할 때부터 봤을 것 같아요. 야, 그랬을 것 같다. 자 한덕수 총리가 벌떡 일어나서 자 대통령님께 박수. 완전히 진짜 북한식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취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국무회의 할 때 박수 박수가 쳤는지. 키워드다. 박수가 키워드다.